잠깐만요. 중간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난번 며칠 전에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운영했던 점집에서 발견된 그 수첩 내용 잠깐만 보겠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판사, 노조, 종교인, 공무원, 뭐 국회 봉쇄, 수거 대상, 마치 그 10월 3일 11시에 발표됐던, 공포됐던 포고령과 비슷하다는 의혹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계엄군이 서해 백령도에서 정치인들을 사살하려 했다는 의혹도 뒤늦게 나왔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이성윤을 포함해서 정치인, 판사, 언론인 16명을 수거해서 백령도로 가는 배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비상계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이 성공했다면 저희 16명 정도는 백령도로 배에 태워져서 사살했다고 봅니다. 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노상원이라는 자가 쓴 저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국방부 장관 대행은 뭐 노상원이라는 자가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 이제 군 내부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건 이제 이성윤 의원 얘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모르겠어요. 진짜 이걸 결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뭐 인천 통해서 뭐 백령도로 가는 배든 혹은 백령도에 가서 정치인들 수거, 사살할 계획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 내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의 이야기는 결국 그 노 전 사령관 수첩 속에 뭐 이성윤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뭐 언론인, 판사 뭐 이런 사람들 16명에 대해서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태워서 거기서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까지 나온 것인데요. 아마 저는 노 전 사령관 이 수첩 속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알려진 내용들은 뭐 수거 대상이라든지 뭐 사살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고, 뭐 NLL,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어떤 공작,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관련된 정황들이 적혀 있는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예. 앞으로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 수첩을 분석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들, 그리고 더 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첩에 기재가 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또 공유가 됐으며 이런 부분들이 계획으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수사기관에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그냥 수첩에 있는 내용일 뿐이다라고 해서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수첩의 내용들과 그리고 관련된 압수수색물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해서 조목조목 확인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단어 상승 과정을 한번 볼게요. 12월 3일에는 정치인 체포조 얘기만 나왔었고, 체포 나왔다가 그 다다음 날 여인형 방척사령관 관련해서 뭐 구금 얘기 나왔다가, 최근에 그 목숨 위협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사살, 어제는 또 백령도까지 나오고요. 그 김근식 교수님, 네. 이 정도의 계획과 가능성은 정말 있다고 보세요? 백령도 사살? 그러니까 계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된 이야기가 기사화되면서 다들 국민들께서는 지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체포조가 가동됐다는 것은 일정 정도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사실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는 이제 수거라는 표현과 사살이라는 표현, 그리고 실제로 NLL의 북한 유도라는 말이 나왔던 것은 국수본부장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관계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만약 저기에 이성윤 지금 그 의원의 주장대로 정말 백령도 사살 계획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충격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머릿속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거 사살도 그냥 저 수첩에 있던 내용은 노상원이라는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러저러한 실행 계획을 생각하다가 써놨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수사가 빨리 진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첩에 있던 내용이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 구체적인 계엄 실현과 관련해서 논의된 내용인 것인지, 예.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만에 하나 대통령에까지 보고가 돼서 사전에 인지가 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관련돼서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가 있었던 것인지, 뭐 수사 2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 이런 내용들은 빨리 국수본이나 아니면 공수처나 수사를 해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 노상원과 관계 속에서 저 수첩에 나온 저 충격적인 단어,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상할 필요도 없는 저런 것들이 정말 머릿속이라도 있었던 것인지는 정말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말 저는 대한민국 21세기를 사는 개인 입장에서는 저런 일이 그 노상원의 수첩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놀랍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에서 한 14명 정도였나요? 수거 대상에 있었다면 뭐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 사살한다는 내용이다. 뭐 국방부 차관, 국방부 권한대행은 직무대행은 뭐 그건 뭐 수사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은 좀 그 섣부르다라는 취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 당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게 하나 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이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블랙 요원 일부가 지금 계엄 당시 임무를 받고 무장 상태로 출동을 했는데 아직 3주가 지난 지금도 복귀하지 않았다. 이게 야당의 주장이었는데요. 그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정보사 블랙 요원이 예. 아직도 그 원대 복귀를 다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무 종료 지시가 없다고 하지만 예. 이제는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에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복 인원은 없는 셈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 공항 여기에 그 폭발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 요원들이 있었고, 또 사드 기지에 이런 테러를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상황 때 소집이 됐던 특수요원들은 그 상황이 종료됐던 12월 4일 날 해제와 동시에 해 부대로 다 복귀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현재 우리 군에는 민간인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8년 전 기억을 떠돌려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의혹 수준이고 루머 수준이었는데 마치 그게 기정사실화돼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이제 광풍 정도로 치부했던 것도 있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블랙 요원들 아직 그 무기 반납 안 하고 복귀 안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꽤 많았었는데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얘기했네요. 근데 저걸 국회에서 물론 사실이면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뭐냐면 저게 이제 상당히 국가비밀과 관련된 것들 같은데, 물론 만약에 위법적인 업무에 동원됐다면 그거는 이제 단절해야죠. 그런데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비공식적으로 관련 기관과 먼저 거친 뒤에,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그걸 확인한 뒤에 이제 뭐 발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렇게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보를 어느 정도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저런 질문을 공개 질문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어쨌든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행이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일단락하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 이성윤 의원의 말씀처럼 사실은 그 수첩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성윤 의원들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지, 왜냐하면 그 수첩에 있는 내용이 사실관계 그대로를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실 수첩에 신빙성이 따르려면 관계자의 진술이나 정황 증거들을 수집한 이후에 이게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뭐 국회의원들이 국내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 그 정보가 들어가도 되는데, 예.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비판했던 것처럼 수사 정보가 저렇게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은 더 증폭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수감돼 있고 처음에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이제 여러 항변과 본인의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의 밑그림을 그릴 당시 안보 책임자였던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걸 까맣게 몰랐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거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국민이 송인하겠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의원님, 장관,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불과 석 달 전에 이제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안보실장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진욱 대변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일 오전에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오늘 보니까 그 구치소 앞에 동부구치소 앞에 김영현 전 장관의 육사 38기 동기들인가요? 응원 화환도 좀 보내고 했던데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올까는 대략 예상이 좀 되네요. 지금 뭐 메시지가 나올 건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란이란 게 전혀 내란이 아니고 또 이 비상 계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대통령의 얘기를 그대로 또 반복하는 그런 뭐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하셨던 말씀 이것이 결국은 김용현 장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이번 그 비상 계엄을 대응하는 이 비상 12.3 내란을 대응하는 하나의 매뉴얼이 되었다, 공통 매뉴얼이 되었다 이렇게밖에 뭐 안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과거에 자꾸만 이런 부분들 비상계엄 없을 거다. 계엄이 어떻게 가능하냐. 김용현 장관도 얘기했었습니다.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이 부분은 나부터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현 장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얘기를 아무것도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초래한 것은 지금의 국방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대통령 측은 일단 여러 뭐 그게 수사든 탄핵 절차든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내일 오전 기자회견도 있으니까요. 내일 뉴스탑10에서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